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언론이죠. 디 애슬레틱에서는 2023-24 시즌 Alternative Premier League Awards, 약간 대안적인 프리미어리그 시상식을 이제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프리미어리그의 다양한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보는 약간 좀 재미로 하는 시상식,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시상식에서도 이 토트넘 선수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상식을 보다 보면은 토트넘의 이번 시즌이 굉장히 아쉬운 이유들이 자주 드러납니다. 특히 이 손흥민 선수 역시 굉장히 좋은 한 자리를 차지할 뻔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번 시즌 가장 발전한 팀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견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첼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혹은 퇴보했는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흰색 동그라미가 지난 시즌, 이 푸른색 동그라미가 이제 이번 시즌인데, 맨시티, 아스날 같은 팀들도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승점을 얻었고, 리버풀도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67점에서 82점. 클롭 감독의 마지막 시즌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줬고, 아스톤빌라 그리고 토트넘 같은 팀들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지난 시즌보다 잘한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스타트를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가장 이제 발전한 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첼시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승점 44점. 진짜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 첼시가, 그리고 이번 시즌 중반까지도 사실은 그 정도 승점으로 끝나려나 싶었는데, 후반기에 몰아치면서 63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을 턱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에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졌더라면은 첼시와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여튼 첼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뉴캐슬, 맨유 이런 팀들이 이번 시즌 완벽하게 좀 박살난 게 좀 보입니다. 지난 시즌 70점대 승점을 기록했었는데 60점으로 둘 다 내려앉았고, 웨스트햄이 좀 올라왔고 에버튼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버튼이 진짜 승점 삭감을 당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활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넘어가 보면은 숀 다이크 같은 경우에 세트피스로 인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버튼은 100개의 세트피스가 주어지면은 7.6개의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100개의 코너킥에서도 단 3.4개의 골을 내주는, 그러니까 세트피스를 공격할 때에도 수비할 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세트피스를 할 때 어떤 골 어게인스트, 그리고 이거는 골, 그러니까 이건 실점을 방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득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둘 다 높은 쪽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숀다이크의 에버튼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할 때,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울버햄튼도 둘 다 나쁘지 않고, 첼시,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도 이제 좋은 축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공격적으로 이제 이 수평적인 거는 공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또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내는 득점들이 꽤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쪽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축에 속해 있습니다. 셰필드, 번리, 노팅엄과 함께 이 강등권 팀과 함께 지금 3, 4분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 4분면에 위치해 있는 팀들은 사실상 이제 세트피스를 굉장히 못하는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세트피스를 통해서 뭔가 공격적인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토트넘의 어떤 세트피스 방어 능력은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시즌에는 좀 이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표를 살펴보면 에버튼이 결국에는 어디로 코너킥을 찾는가. 코너킥에서 골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쪽이었습니다. 인스윙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쪽 골대, 왼쪽 골대 쪽으로 이제 많이 겨냥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스윙을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4%, 13%밖에 없었고 슛 바로 짧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패스들도 5%, 8%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하튼 직접적으로 바로 올려가지고 골을 넣고 있다. 이 위험한 지역 안쪽으로 바로 골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 뭐 믿을 만한 어떤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리고 약간 공중볼을 제대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전략을 또 따라해 봄직하죠. 여하튼 션다이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골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XG 오버퍼포머 어워드에서 필 포든이 이거를 이제 거머쥐게 되었는데 항상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가져갔었습니다. 뭐냐면 XG 값 이상으로 골 기대값 이상으로 득점을 하는 선수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항상 엄청나게 높은 어떤 골 기대값을 초월하는 어떤 골값을 보여줬는데 이 필 포든 같은 경우에는 8.7개의 골을 더 넣으면서 골 기대값보다 훨씬 높은 이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그 하반기에 갑자기 골을 몰아치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골 기대값보다 8.7개를 더 넣은 선수가 바로 필 포든이고 그리고 지금 허슨 오도이 선수가 예전에 첼시에 있던 선수 아닌가요? 8골을 넣었는데 이게 골 기대값 2.7에서 넣은 거라 5.3개 이상의 골을 넣은 그런 상황이고 디에고 조타 뭐 등등 선수들 이름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도 이번 시즌 10.5개의 골 기대값이었지만 4.5개를 더 초월하는 그러니까 15개의 골을 집어넣으면서 이번 시즌 뭐 역시 피니싱이 좋은 능력을 보여줬지만 기회가 너무 적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골 기대값과 이 그 골의 차이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텐데 그 중거리 슛의 개수 때문입니다. 필 포든 같은 경우에는 폼이 좀 좋으면은 좀 멀리서도 슛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멀리서도 슈팅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안 들어간 슈팅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근데 손흥민 선수도 이런 자리에서 슈팅을 굉장히 많이 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거의 바깥에서 슈팅을 하지 않고 있죠. 거의 뭐 플레이메이킹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트라이커일 때 이제 슈팅을 하는 그 정도인데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 박스 바깥쪽에 슈팅이 없어진 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웠죠. 반면 이제 골 기대값보다 너무 골을 못 넣은 선수는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칼버트 루인이 11.3의 골 기대값에서도 5개밖에 못 넣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걸 뒤를 잇는 선수가 바로 브래넌 존슨입니다. 이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또 아쉽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에게 준 골 그 결정적인 어떤 패스들이 얼마나 지난 경기도 셰필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브래넌 존슨이 골대 앞에서 그걸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토트넘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버트 루이는 XG 값보다 너무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빨간색이 골 기대값, 파란색이 실제 골의 값이니까 이 빨간색이 위에 있으면은 안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즌 뭐 19, 20 시즌부터 23, 24 시즌까지 전부 다 그런 걸 보면은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최악의 어떤 골 결정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애슬레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키퍼 부분에서는 뭐 번리가 워낙 슈팅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무리치 키퍼가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 선방률에 있어서 근데 이제 비카리오 키퍼나 에데르손 같은 키퍼들도 이제 중위권에 이렇게 중위권이 아니라 사실은 꽤 상위권이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어스트 디펜시브 라인 이 공격 말고 이제 수비 라인이 얼마나 높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가장 높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높은 수비 라인을 가지고 있는 팀은 맨시티고 그 다음이 아스날 그리고 그 다음이 아스톤 빌라랑 그리고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높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맨시티랑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리버풀 같은 팀을 보면은 리버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하든 그런 모습을 이번 시즌엔 보여주지 않았고 맨시티가 공을 되찾아온 어떤 지점들을 봤을 때 이 파이널 서드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수비 지역이고 자신들의 공격 지역에서 공을 가져온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진짜 많이 가져갔는데 뭐 박스 안에서 가져간 이런 것들 아마 이 토트넘 경기에서 기록한 걸 겁니다. 근데 여튼 맨시티가 상대방의 필드를 압박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찾아왔다. 그리고 다양하게 골을 넣은 팀들은 이제 아스톤 빌라, 브렌트포드, 리버풀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픈 플레이 상황이 이제 빨간색이지만 코너킥이라던가 뭐 프리킥이라던가 페널티라던가 다양한 상황으로 골을 넣은 팀을 봤을 때 일단은 뭐 아스톤 빌라, 브렌트포드 그리고 리버풀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최대한 오픈 플레이에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너에서도 골이 조금씩 터지기는 했지만 주로 골이 터진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일단 오픈 플레이 상황이었다. 빨간색이 엄청나게 많죠. 다른 팀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팀 컬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특별히 아쉽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팀의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미드필드, 그러니까 베스트 미드필드 프로텍터 언더 프레셔. 상대방의 어떤 그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누구냐? 로드리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로드리가 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92.4%로 공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뿐만이 아니라 코바시치 역시 91.6%를 기록하면서 맨시티의 어떤 미드필더들이 왜 압박에 강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게 첼시의 카세이도, 그다음에 뭐 워드 프라우스 선수라던가 아니면 뭐 라이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수마도 사실은 이 지점에 있어서 나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갑자기 좀 폼이 떨어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뒤를 잇는 게 또 리버풀의 엔도인데, 엔도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압박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로드리가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토트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 갤러거도 이제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여하튼 애슬레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어떤 끝, 그리고 약간 대안적인 어떤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골 기대값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높을 수 있었지만 낮았던 부분, 그리고 브래넌 존슨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었지만 많이 날린 부분. 물론 브래넌 존슨이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10개의 골도 같이 기록했으면 토트넘이 지금과 순위가 달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튼 여러분들은 이 대안적 시상식, 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또 토트넘의 어떤 발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